안녕하세요. 엉클제 돈돈 주간경제 뉴스입니다. 국내 금융시장하고 또 여러분들 가계금융에 도움이 되는 뉴스들을 제가 하나씩 골라봤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 코로나 걸리면 재보험금 받게 된다. 뭐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코로나 걸리게 돼서 만약에 사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수백 명이 됐죠? 그 사람들한테 그동안까지 일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이게 좀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재난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국가 지정 1급 감염병 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코로나19를 포함해 에볼라, 패스트 등 17종을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이 국가 감염병 예방법에 그 어긋나게 조금 따라가지 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도 이렇게 1급 감염병으로 코로나19를 지정하도록 해가지고 재보험금을 받도록 약관에 나타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1급 감염병 중 코로나19 등 일부 질환은 병의 원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좀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표준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코로나19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재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이걸 분명히 하기로 한 거죠. 또 금감원은 더불어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뭐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험 가입할 때 내가 그런 것들을 자주 타고 운동하거나 또는 가까운 거리 이동 또는 출퇴근할 때 사용한다. 이걸 고지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보험사에. 그래서 보험사에서 당신이 그런 걸 타면 위험이 높으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더 받든지 아니면 인수를 보험 계약을 우리가 받지 않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이런 거에 따른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사망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분쟁이 따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기준하고 산업재해사망 시 업무상 재해보장 범위도 명확하도록 개정했는데 그때 상황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그때 가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엉클제의 원포인트는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보험이 워낙 어렵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빈번한 발생도 아니고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사망금과 치료보험금 지급 규정. 코로나 관련돼서 치료를 받게 되면 지금은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러니까 국가가 그 치료보상금을 다 병원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까지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논쟁이 조금 있긴 한데 그런데 여하튼 사망보험금, 코로나로 해서 사망할 때는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뭐 일반 사망보험금하고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일반 사망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에 비해서 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망보험금은 질병으로 사망하는 거죠. 노안이나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하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 재해사망보험은 이제 사고에 의해서 사망할 텐데 대체적으로 일반 사망보험이 1,000만 원 정도면 재해사망보험은 뭐 2, 3천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면 일반 사망으로 1,00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재해사망으로 2, 3천, 많게는 1억 원까지도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변경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가입 전 고지 의무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처음 계약할 때 내가 퀵보드를 탄다. 출근할 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실효라고 아시죠?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보험 계약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빠졌다가 다시 연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계약이 부활되는데 부활할 때도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3년 전에 가입할 때는 이걸 고지 안 했어도 되는데 지금 새로 부활할 때는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 계약이 여러분들이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는 단계에서 뭐 실효가 되거나 부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퀵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특별히 계약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험금 관련된 분쟁에서 굉장히
그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감원에서 이제 뭐 약관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지를 할 때 또는 계약을 관리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계금융 관련돼서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초저금리 시대 연 8% 고금리 적금 속살 들여다보니, 8% 적금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새로운 카드 만드시고 급여 이체에 보험까지 가입해야만 이 금리를 준다. 최근 SC제일은행은 최고 연이율 7%의 고금리 적금 상품을 내놨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0.5%에서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로 뚝 떨어졌는데 7%라면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하지만 들여다보면 기본금리 외에 까다로운 우대금리 받으려면 연회비가 있는 삼성신용카드, 그 다음에 1년간 360만 원 사용실적, 직전 6개월 사용실적이 있는 고객은 가입할 수 없다. 신규로 사용하지 않던 사람이 신규 고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품들을 각 은행마다 속속들이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그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는 거죠. 신용카드 만들어야 되고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카드 이용 실적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빚 좋은 개살구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신한금융의 계열사 간 복합 상품인 신한플러스 멤버십 적금도 8.3% 이자율이지만 자동이체, 그 다음에 최근 3개월간 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신규 고객만, 그 다음에 신한플러스 멤버스 가입 및 신한체크카드 신규 이용 3개월 이상 월 30만 원 필수, 또 신한생명 연금 저축보험 가입, 뭐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몇 가지 내걸기 때문에 우대금리 6.5%를 받을 수 있다. 뭐 현대카드와 우리은행도 유사하게 한 5.7%, 뭐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가입 기간도 뭐 대부분 1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그 뭐 금리를 계산해봤자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뭐 5% 금리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원포인트는 고금리 금융상품의 유혹에 0%대 금리 1%대 상품 시대에 5% 8%는 황금의 기회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 다양한 옵션과 연결된 금융회사 마케팅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 은행도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회사입니다. 은행도 돈 장사를 하는 금융회사죠. 손해보는 장사 세상에 없습니다. 신규 고객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남는 장사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계산기 두들긴 결과 있기 때문에 그런 금리를 준다는 겁니다. 올 초에 어느 은행에서 30만 원짜리 12개월 적금을 들면 5%의 파격금리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0만 원 원금이잖아요. 5% 이자가 360만 원의 5%인 18만 원이 아니라 적금이기 때문에 연간 97,500원, 거기도 세금 제하고 나면 81,000원, 81,400원 정도의 이자가 5% 금리의 적금 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금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서고 그렇게 막 호들갑 떨면서 그거에 환성을 울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상품은 속을 좀 까뒤집어 봐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는 거니까요. 자, 굴리의 주간 뉴스 여기까지 합니다. 궁금하신 경제금융용어, 뉴스 내용, 금융상품, 재무상담, 돈과 관련된 고민 아무거나 댓글로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풀어서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식 기다리고 글조는 다음 주에 찾아뵙니다. 고맙습니다.